인도네시아의 심장, 자카르타의 열기가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오후였다. 독립기념광장 모나스타워가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하게 서 있는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 대통령궁 이스타나 메르데카의 육중한 철문 앞은 평소와 다름없이 관광객들과 시민들로 북적였다. 그들 중 스물 중반의 젊은 예술가 엘리사 엘리 찬드라는 군중 속에서 유독 다른 공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대통령 경호부대 파스팜 프레스 대원들의 붉은 제복과 번쩍이는 총기에 고정되어 있었다. 엘리의 손에는 하얀 천에 쌓인 작은 조각상이 들려 있었다. 그녀가 밤새 폐품을 모아 만든 평화와 자유를 갈망하는 듯한 자세의 작은 비둘기였다. 그녀에게 파스팜 프레스는 단순한 경호 인력이 아니었다. 그들은 보여주기 위한 권위, 그 자체였다. 그들의 굳건한 자세, 한치의 오차도 없는 움직임,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엄격한 규율은 엘리에게 있어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 그 무대에 아주 작은 하지만 의미 있는 균열을 내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타만 수로파티 공원의 한적한 벤치에 앉아 마지막으로 자신의 계획을 점검했다. 공원 곳곳에서는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엘리 역시 이곳에서 많은 영감을 얻곤 했다. 하지만 오늘의 그녀는 평소와 달랐다. 가슴 속에는 예술가로서의 열정뿐 아니라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공존하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종이에 눌러쓴 짧은 선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된 이들, 진정한 용기, 껍데기뿐인 영광. 그녀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오후에 햇살이 조금씩 기울어지고 대통령궁 앞의 인파가 교대식을 기다리며 술렁이기 시작할 무렵 엘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목표는 파스팜 프레스 초소 옆, 대중의 눈에는 잘 띄지만 직접적인 통제구역은 아닌 경계가 모호한 공공장소의 한 구석이었다. 그곳에 작은 비둘기 조각상을 잠시 놓아두고 준비한 선언문을 읽는 것. 그것이 그녀의 소박하지만 담대한 퍼포먼스의 전부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엘리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엘리가 대통령궁 철책 가까이 다가갔을 때 마침 순찰 중이던 부디 산토소 하사관이 그녀를 발견했다. 부디 하사관은 30대 후반으로 파스팜 프레스의 제복을 칼같이 차려입고 있었으며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냉정하고 완고한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엘리가 조심스럽게 하얀 천을 풀어 비둘기 조각상을 땅에 내려놓으려는 순간 매서운 눈빛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거기서 뭘 하는 거지? 당장 치워라. 부디 하사관의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엘리의 귓가에 날카롭게 꽂혔다. 주변의 시선이 순식간에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엘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부디 하사관을 마주보았다. 잠시만 여기에 둘 생각입니다. 이건 평화적인 예술 표현입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요. 엘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부디 하사관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짜증과 경멸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여긴 내 멋대로 물건이나 놓고 가는 장소가 아니다. 대통령궁의 권위를 모독하는 행위야. 그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주변의 관광객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 중에는 은퇴한 역사교사인 아구스 프라위로 씨도 있었다. 그는 손녀와 함께 산책을 나왔다가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아구스 씨는 처음에는 젊은 여성의 돌발적인 행동을 다소 무모하다고 생각했지만 부디 하사관의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융통성 없는 태도에 점차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다. 엘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했다. 제가 놓으려는 이 작은 새가 당신들이 그토록 지키려는 위대한 전통과 권위에 어떤 위협이 된다는 거죠? 어쩌면 당신들이 지키는 건 전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저 아무도 질문하지 못하게 만드는 엄격함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말은 부디 하사관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다. 그는 엘리의 말을 대통령궁과 파스팜 프레스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엘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 했다. 입 닥치고 따라와. 네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엘리가 저항하며 그의 손을 뿌리치자 그녀가 들고 있던 작은 스케치북과 연필 몇 자루가 바닥에 힘없이 쏟아졌다. 그 순간 엘리의 머릿속에는 몇 년 전 작은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게 강압적으로 제압당했던 기억이 짧게 스쳐 지나갔다. 그때 느꼈던 공포와 무력감이 다시금 그녀를 덮치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보다 못한 아구스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부디 하사관에게 말을 건넸다. 하사관님, 제 생각엔 저 아가씨가 그렇게까지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화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아직 어린 학생 같은데. 하지만 부디 하사관은 아구스 씨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그의 말을 일축했다. 선생은 상관 마시오.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고 공무집행 중이오. 누구든 법을 어기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는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엘리를 더욱 압박했다. 엘리는 이제 정말로 궁지에 몰린 것 같았다. 주변의 시선은 더욱 따가웠고 몇몇 사람들은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이 광경을 촬영하고 있었다. 엘리는 작은 비둘기 조각상을 힘겹게 다시 집어들었다. 포기해야 하는 걸까? 이대로 끌려가면 그녀의 메시지는 아무에게도 전달되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엘리의 눈빛이 다시 한번 단단해졌다. 그녀는 두려움을 삼키고 마지막 용기를 끌어모았다. 히스, 아니 부디 하사관이 그녀를 거의 반강제로 연행하려 하거나 바닥에 떨어진 그녀의 작은 스케치북을 발로 차려는 듯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찰나였다. 엘리는 갑자기 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들고 있는 힘껏 외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밤새도록 고민하며 써내려간 짧은 선언문 혹은 시였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화려한 제복 뒤에, 이 웅장한 건물 뒤에 가려진 이름 없는 영혼들을. 진정한 용기는 총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작은 목소리에 있음을. 껍데기뿐인 영광에 취해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쓰러져간 모든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가늘게 떨렸지만 점차 단호하고 힘있게 대통령궁 앞 광장에 울려 퍼졌다. 주변은 순간적으로 물을 뿌린 듯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관광객들의 시선이, 심지어 몇몇 파스판 프레스 대원들의 시선까지도 엘리에게 집중되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스마트폰을 든 손들은 더욱 바빠졌다. 부디 하사관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잠시 당황한 듯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엘리의 외침을 막으려 소리쳤다. 그만둬. 당장 그만두지 못해. 이건 불법 시위다. 하지만 엘리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외침은 마치 오랫동안 억눌렸던 어떤 것의 분출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더욱 또렷해졌다.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웅성거리던 군중 속에서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엄마 손을 놓고 아장아장 걸어 나온 것이다. 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엘리가 놓으려 했던, 그러나 지금은 그녀의 발치에 놓여있는 하얀 비둘기 조각상 옆에 다가갔다. 그리고 아이는 자신이 손에 들고 있던 길가에서 꺾은 듯한 작은 노란 들꽃 한 송이를 비둘기 조각상 옆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아이의 순수하고 천진한 행동은 얼어붙었던 분위기에 미묘하지만 강력한 파장을 일으켰다. 굳어있던 사람들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지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디 하사관조차 그 순간만큼은 아이의 행동에 어떤 제지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아구스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과 함께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엘리의 외침과 아이의 작은 꽃송이에서 어떤 희미한 희망의 빛을 발견한 것 같았다. 잠시 후 부디 하사관의 지원 요청을 받고 온 듯한 다른 경찰관들과 파스판 프레스 상급자로 보이는 인물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었다. 엘리는 결국 그들에 의해 다른 장소로 이동 조치되었고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 공공질서 교란 및 미허가 집회 시도 등의 명목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통보받았다. 그녀의 작은 비둘기 조각상은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엘리가 경찰차에 오르기 전 아구스 씨가 조용히 다가가 그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용감했어요. 당신의 메시지는 분명 누군가에게 전달되었을 겁니다. 이걸 받아요. 그는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낡은 명함 한 장을 엘리의 손에 쥐어주었다.
엘리는 눈물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위안이었다. 부디 하사관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초소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어쩐지 개운하지 않았다. 몇몇 관광객들이 자신을 향해 보내던 싸늘하거나 의문스러운 시선, 그리고 아이가 비둘기 조각상 옆에 놓고 간 작은 노란 꽃송이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애써 그 불편함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가 철석같이 믿었던 규율과 권위가 오늘 아주 작은 비둘기와 한 소녀의 외침, 그리고 한 아이의 꽃송이 앞에서 잠시나마 흔들렸던 것을 그는 부정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엘리의 퍼포먼스 장면을 담은 짧은 영상이 자카르타 젊은이들 사이에서 SNS를 통해 일부 퍼져나가며 작은 화제가 되었다. 대통령 궁합 용감한 예술가, 파스팜 프레스 과잉 대응 논란 등 다양한 제목과 함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방 이 일을 잊겠지만 엘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자카르타 외곽 낡았지만 정감 있는 캄퐁 마을 지역에 위치한 자신의 작은 작업실